충격을 언제가 희한한 게 언제 가냐면요. 앞니를 임플란트하고 누워서 핸드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딱 부딪혔다. 한번 저는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프렌즈입니다. 사랑니 발트의 주의사항을 했잖아요. 임플란트 한 이후에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 많이 달라. 비슷하지만 그쵸. 많이 달라.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실 많이 달라. 근데 주로 종이로 받아들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 같은 걸로 요즘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차이점은 사실 이게 설명을 해드려도 수술하고 나오면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대요. 그쵸, 좀 어지럽고 힘들고 막 진짜. 기운 빠지고 하니까.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받으신 분들 보면 드릴이 막 진동도 있고 하니까 많이 울리고 무섭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이제 풀리면 어떤 설명을 해도 사실 잘 안 들릴 거고 뭔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바가 100%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종이만 받아서 읽어보시면은 이걸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임플란트 하고 난 이후에 주의사항. 주의사항. 첫 번째는 일단은 출혈이에요, 출혈. 임플란트 한 지. 그 한 직후에 거의 보통은 제가 수술을 많이 해보니까 거의 멎어요. 사랑이랑 좀 다르게 임플란트 끝날 때 멎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봉합을 저희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혈이 다 돼요. 다 되는데 뼈에서 나는 피가 아니라 잇몸 사이사이에서 나는 지연출혈이라고 하죠. 그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특성에 따라서 틀리고 애초에 잇몸 상태, 염증 정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랑니는 뒤에 있는 잇몸에다 딱 물면 되기 때문에 잘 물리지만 임플란트는 치아랑 치아 사이에 거의 빈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꺼지를 내가 잘 물어가지고 정확한 주요한 힘을 주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실 그때는 출혈이 많이 되면은 내원해서 저희가 압박을 해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지혈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꺼지를 문다고 물었는데 잘못 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출혈이 생각보다 많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거즈의 양을 충분하게 해야 되고요. 마취가 풀린 이후에 사실 이게 체크를 해보면 더 쉬운데 잇몸이 효과적으로 꽉 물었을 때 잘 눌리는지 뻐근한 느낌 들 정도로 살짝 꽉 눌리는지 그 정도를 내가 체크해 가면서 거즈를 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수술 직후에 저희가 잘 물려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거나 중간에 위치를 좀 바꾸거나 해가지고 잘 안 맞물렸을 때 또 출혈이 잘 생기게 되는데 약 먹고 딱 물 끝나고 나서 물 먹고 수도 약 있고. 먹고 다시 물 때 그럴 때 이제 좀 지혈이 안 된 것 같다 하면 이제 꺼지를 압박 지혈을 잘 해주면 되는데요. 정말 안 멎으면은 빨리 내원을 하시면은 이제 지혈을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전화라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장황한데? 네, 다음이요. 손대지 않기, 혀로 밀지 않기. 임플란트에. 이거 이거 은근히 많이 하세요. 엄청 손 많이 대봐요. 말씀 안 해드리면은 가끔 만져보실 때가 있고. 뭐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밥이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한데라고 만지시는데 사실 손에 세균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지도 마시고요. 소독하러 오시거나 실밥 풀 때 그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3번 빨대 쓰지 않기, 풍선 불지 않기. 볼 근육이 많이 움직이면 실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느슨해져가지고 풀릴 수가 있고요. 상처가 벌어져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빨대를 빨면은 사랑니랑 비슷해요. 이거는 피떡이라고 하죠. 혈액에 응계가 생기는데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샤워도 되게 뜨거운 물로 오래 하시는 분들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몸에 열 나는 거는 이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냉찜질 처음에 하라고 냉찜질 팩들이잖아요. 하루 이틀은 냉찜질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술은 어떻게 하잖아요? 술? 네. 안 좋지.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이제 혈관 확장시킬 그치. 수도 있고요. 혈관이 확장되는 것보다 수축되는 게 더 낫거든요. 뭐 출혈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약 드실 때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 많이 처방이 될 텐데요. 술이 또 간에서 간독성이 좀 생길 수 있고 담배 같은 경우는 주로 열 때문에 이제 상처가 좀 안 나무는 이제 현상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임플란트의 실패랑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100% 있지는 않은데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구가 되고 연구를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뼈 이식 많이 하잖아요. 상악동 화상술 한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재채기 할 때 그리고 기침할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을 벌리고 해야 돼요. 최대한 거기 압력이 안 가야 되는데 약간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재채기하게 되면은 입이 거기에 순간적으로 힘이 빵 가기 때문에 좀 안에 있는 그 충분한 고정력이 없는 상태에서 충격이 갈 수가 있어요. 입 열고 이렇게 하시거나 코 푸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코 푸는 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급적. 네. 코피가 나올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 하지만 나오는 것만 닦아주시거나 아주 적은 힘으로 살살 흘러나오게 만들어야지 시원하게 풀면은 안에 압력이 갈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솔지 어떻게 해요? 이솔지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수술한 이후에. 맞아요.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한 주변 치아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에 별로 안 써 있어요. 아, 그래? 임플란트를 닦으면 안 되는 거죠? 실밥 뺀 이후엔 닦아주고, 실밥 빼기 전에는 최대한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약간 가글을 해주는데, 가글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는 식염수나 헥사미린 정도가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가그린 같은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게 소독된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좀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더 좋고 생리식염수처럼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취는 수술하면 통상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그 국소 마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아니면 때에 따라서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3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까지 마취가 안 풀린다, 약간 뭔가 마취가 덜 풀리는 것 같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연락을 바로 주세요. 맞아요. 왜냐면 다음날 그러면 다음날 연락 빨리 줘야지 어떤 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죠. 그쵸. 신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취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그쵸. 네, 실제로 신경 손상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랑니랑 똑같아요. 맵고 짜고 뜨겁고 하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몸에 열 주지 말고요. 그 다음에 상처 자꾸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아, 그거 있어. 임플란트 2차 수술까지는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거기가 씹힌단 말이야. 생각보다 씹어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씹어보시면, 특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심으신 분들. 근데 그게 하면은 안에 있는 나사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힘을 꽝꽝꽝꽝 받아서 나중에 안 풀려요, 그게. 어쨌든 간에 제일 포인트는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닦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 그냥 주의사항이 있는 대로 가만히 발라두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다. 또 생각났다. 충격이 갔을 경우. 요즘에 충격을 언제가, 희한한 게 언제 가냐면요. 앞니를 임플란트하고 누워서 핸드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앞니 임플란트. 앞니 임플란트 한 이후에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딱 부딪혔다. 한번 저는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충격이 갔으면. 네. 그러면 왜냐면 이게 뼈에 충분한 고정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외력을 받으면 어떻게든지 안에서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저는 연락을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고 다음번에 체크를 꼭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앞니가 깨진 경우도 요즘 뭐 SNS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쵸. 핸드폰 앞니 2개 깨졌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핸드폰 크고 무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이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말이 엄청 길어지네요. 죄송해요. 사랑니랑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른데, 글만 보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더 튼튼한 임플란트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